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한 200m 이상,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는데, 자, 이런 건물인 경우에, 자, 우리 뭐가 봤는데요? 자, 수직 하중하고, 그 다음에 수평 하중. 자, 이걸 받게 되는데, 자, 수직 하중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땅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 수직 방향의 수직 하중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는 수평 하중이라는 것은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해 건물이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측면에서 이 작용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수평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수직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자, 바로 뭘 쓰는데 보호 기둥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러분들 그 건물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가 있어? 기둥이 있죠? 이게 바로 보호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은 건 집 질 때 내 기둥에는 당연하게 기둥을 세워야겠죠. 자, 이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하중이 지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수직 하중을 잘 견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방향만 작용하는 수직 하중과 달리 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수평 하중입니다. 사방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초고층 건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수직 하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수평 하중은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데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바람은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하 중에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초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있죠? 바람이 센 날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m 이상, 한 1.5, 2m까지 흔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견디지 못하게 뚝 번질어져 버려요. 그럼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철근이나 이거의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동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때 여기는 이 바람이 바로 뭐를 한다고? 그만큼 수평 하중을 크게 만들어준대요. 자, 그리고 또 바람에 의해 뭐가 일어나게 돼요? 공명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계속 그렇게 일정한 주기로 흔들리게 되면서 공명 현상이 이게 발생하면 건물이 매우 크게 흔들리게 되어서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건물이 수평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뼈대에 해당하는 보와 그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붙여야 하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수평 하중을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설치해요? 코어 구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코어는 빈 파이프 모양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물 중앙에 세우는 것으로 이 코어에다 건물의 보와 기둥을 강하게 접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수평 하중에도 불구하고 이 코어로 인해서 건물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고층 건물일수록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수평 하중이 커지고 거기다 코어의 크기도 커져야 되는데 자, 코어 구조는 가운데가 빈 공간. 어느 부분이냐? 우리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죠? 그 엘리베이터 부분들이 바로 코어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곳에 공간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엘베나 승강기나 아니면 이 화장실, 계단, 수도, 파이프 같은 걸 거기다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완전하게 지금 수평 하중을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입니다. 자, 이때 이 벨트 트러스는 자, 철골을 사용해서 건물의 외부 기둥들을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짜서 벨트처럼 둘러싼 것. 자, 여기 붉은색 있죠? 여기 부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삥 둘러놓은 형태 전체가 바로 벨트 트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이 이제 수평 하중을 지탱하는데 이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외부 기둥들을 연결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자, 어떻게 된대요? 철골 접합부를 통해 전체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코어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웃리거는 자, 여기 아웃리거 따로 있죠? 자, 이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벨트 트러스트를 내부의 코어와 견고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웃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트의 필요에 따라 건물 중간중간에 여러 개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한 층을 거의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벨트 여기 공간 구성에 방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웃리거를 기계 설비층에 설치하거나 층과 층 사이 또는 위층 바닥과 아래층 천장 사이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 어떻게? 자, 이걸 보통 그 아까 같은 경우는 코어 구조 같은 경우는 승강기 그냥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해갖고 쭉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아웃리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벨트 트러틀은 한 층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아니면 층과 층 사이를 하게 되면 그 불필요한 구조들이 많이 어떻게 공간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A달라기 합니다. 자, 이번엔 초고층 건물을 특수한 설비를 이용해서 바람으로 건물의 흔들림을 줄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TLCD, 즉 동조 액체 기둥형 댐퍼입니다. 자, 이걸 지금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U자형 관 안에 수백톤의 물이 채워진 것으로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 중앙에 설치를 해요. 이제 바람이 불어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물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원래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겠죠. 자, 이때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건물이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관의 어떤 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도 커지고 이로 인해 건물을 기울어지게 하는 힘을 약화시켜 흔들림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무거울수록 그 관 전체의 가로폭이 넓어질수록 두 가지네요. 자, 물의 무게가 많이 무거울수록 또는 관 전체의 가로폭이 넓어질수록 수평방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수직 하중이 증가하므로 자, 문제는 물을 많이 거기 옥상 같은 데다가 물을 많이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 하중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TLCD는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을 함께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바로 그 그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이 40번이 바로 그거죠? 자, 이게 TLCD의 구조인데, 자, 여기다 물을 가둬 놓게 되면, 자, 근데 이 건물이 높은 건물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차지해야지 이게 너무 무거워버리면 외려 이 물 무게 때문에 아래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수직 하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외려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일정한 어떤 무게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자, 이때 건물이 만약에 하늘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흔들렸대요. 기울어질 때, 자, 이 안에 있는 노란색의 물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건물은 휘청휘지만 물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이걸 반대쪽에 심해서 이것이 어떻게 잡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37번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여기에서 외려 수직 하중보다는 뭐가? 수평 하중이 여러 사방에서 건물의 힘이 가해진다고 했으니까 1번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기역 디귿을 설명했는데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디귿에서 트러스는 아웃리거와 그 다음에 코어의 결합력을 높여 수평 하중을 덜 받게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 뭐가 잘못됐죠? 자, 디귿에 가시면 자, 디귿 아웃리거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자, 얘는 지금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트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여기서 바로 여기 있는 수평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부에서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철골 접합부를 통해 전체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자, 이 코어에 무리한 힘을 가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적절치 않은 거니까 이 두 가지의 결합력을 높여주는 역할 이거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자, 그 다음 자 39번에서는 가와 나의 이유는 자, 지금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코어 구조나 아웃리거 이쪽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이제 어떻게 좁거나 이렇게 좀 비좁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걸 활용하기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활용도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곳에 승강기 이런 걸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느 부분에다가 층과 층 사이에다 이걸 설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40번 아까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A 전체의 가로폭이 넓어지게 되면 자, 이때 C가 수평 하중을 견디는 효과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돼? 커진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더 잘 지탱을 해주는 거야, 수평 하중을.
자, 41번의 답은 4번의 유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오답이 되겠습니다.